선생님, 저 왔어요. 실습 첫날 이런 반가운 인사를 상상하셨나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손을 잡고 선생님, 오늘 뭐하고 놀아요? 하고 물어볼 거라 기대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은 제각각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죠. 용기 내어 안녕. 선생님이야 하고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금방 고개를 돌립니다. 같이 놀까?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들려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갑자기 무용지물처럼 느껴지죠. 다른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데 나만 겉도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낯선 어른에게 경계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많은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 센터로 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고 편부모 가정이나 조부모님과 사는 경우도 많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른들의 말다툼을 들었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었으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반복해서 마주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음에 꼭 사줄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결국 떠난다는 것을, 친해지면 헤어질 때 아프다는 것을. 실습생을 처음 봤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선생님도 몇 주 있다 떠나겠지.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이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관찰자입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일단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 진짜일까? 며칠 지나면 귀찮아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찾습니다. 센터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처음엔 다 잘해줘요. 근데 시간 지나면 바빠지고 결국 떠나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 아이들이 바로 마음을 열지 않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조용히 곁에 머무르는 것이죠. 많은 실습생들이 첫날부터 열심히 말을 걸고 놀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열심히 다가가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센터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 한 구석에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있던 가구처럼요.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도 레고를 만지세요. 같이 놀자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블록을 쌓으면 됩니다. 숙제하는 아이 옆에는 조금 떨어져 앉아서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정말 어려워하면 이 문제 좀 까다로운데? 라고 가볍게 말을 건네보세요. 반응하면 도와주고 없으면 그냥 물러나세요.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실습생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한 아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구경했고 그 다음 주엔 5명이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죠.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여기 있다. 너를 존중한다. 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태도로 있어주면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죠. 무턱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 자체에 집중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센터에 왔을 때 안녕. 보다 오늘도 왔구나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건 인사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너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뜻이죠. 숙제하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네? 보다 수학 문제 푸는 중이구나라고 말하세요.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에게 잘 그렸네. 보다 파란색을 많이 썼네. 이 부분에 신경 썼구나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진짜로 봤다는 증거니까요. 고마워와 잘했어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도움에 감사하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 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구나. 잘했어. 어제보다 숙제 시작이 빨라졌네.
한 선생님은 산만한 아이가 10분 집중했을 때 10분 동안 계속 집중했네. 대단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또 10분을 집중했고 그 다음엔 15분이 됐죠. 작은 인정이 변화를 만든 겁니다. 핵심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아이들이 다 압니다. 정말로 관찰하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 마음의 작은 문을 만듭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틈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실습생들이 착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 친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건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함께 봐주던 선생님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던 선생님, 말없이 물 한 잔 갖다 주던 선생님입니다. 한 아이가 졸업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게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는 기억나요. 그게 좋았어요. 관계의 본질은 함께 있음입니다.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꾸준한 존재감이에요. 실습 기간은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약속을 지키세요. 내일 같이 하자고 했으면 정말 하세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태도로 대해주세요. 감정 기복을 조절하세요.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책임감 있게 떠나세요. 더 이상 못 오게 됐어. 그동안 함께해서 좋았어. 응원할게라고 말해주세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센터를 떠난 후에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뭔가 남을 겁니다. 그 선생님은 달랐어. 나를 진짜로 봐줬어.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첫날부터 친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인정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언젠가 한 아이가 먼저 다가올 거예요. 수줍게 웃으며 선생님 오늘 이거 같이 할래요? 하고 말을 걸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